재미없는 건 절대 용서 못해. 뭐 볼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방송국 여자들의 왓플릭스. 두둥. 안녕하세요. 방송국 여자들의 왓플릭스입니다. 와. 예. 오, 잘 지내고 계신지요? 아직도 너무 똑같네. 뭐 또 없나 진짜? 아니야 방금 조금 새로웠어. 그래? 돌아가면서 예. 아니 노래라도 부를까? 나 진짜 그런 거 없을까요? 벌써 8월이네요. 와 벌써 8월이야? 와. 뭐? 나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고립돼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벌써 이제 8월이면 이 올해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아무것도 못했는데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아. 벌써 무서워요. 오늘 주제가 뭐죠? 오늘 주제는 공포입니다. 어쩐지 무섭더라. 너무 무서워. 호러 영화입니다. 현실이 네. 너무 무섭네요. 지금 장마 끝나고 엄청 더울 텐데 이 더위를 좀 싹 가시게 해줄 콘텐츠를 저희가 오늘 추천을 하려고 들고 왔고요. 시의성 아주 적절하죠? 예. 뭐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창마고요. 제가 스릴러도 좋아하지만 공포 영화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너무 이게 또 다시 나의 어떤 특집 같다. 그래서 저 너무 기대하면서 오늘 왔고요. 나머지 여러분들의 어떤 영업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가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요리랑 먹방 콘텐츠 좋아하는 7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맨스를 좋아하는 꽁칠입니다. 저는 미장센 보는 걸 좋아하는 김세호입니다. 댓글을 일단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예솔리님이 더 테이블 재밌게 봤었다라는 언급을 해주셨고 요새 그 넷플릭스에서 시카고 타자기를 정주행하고 있대요. 근데 되게 재밌다고 하시네요. 기회 되면은 꼭 다뤄달라고 부탁을 해주셔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낭낭이님 또 와이우먼키를 요청을 했었는데 너무 재밌게 들었다. 다양한 관점에서 들어서 좋았고 칠범님의 이입해서 그런지 너무 뻘쭘했다. 나를 이입하시는 분들도 있다니까. 당연하죠. 많겠죠. 그래, 어떻게 그 세 명이 다 별로라고 또 그때 네. 눈물이 왈칵. 애니조님 또 듣다가 더 테이블 궁금해서 듣는 거를 보류까지 하시고 왓챠를 통해서 바로 더 테이블을 보셨대요. 좀 짧은 영화라서 너무 좋았다. 장마라서 비 오는데 기차에서 아이스라떼 마시면서 보기에 되게 어울리는 영화였다. 멋있다. 라고 그렇겠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디테일하게 되게 적어주셔서 저는 감사드리고 좋았어요. 공감도 많이 했었고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의 주제는 바로 공포영화입니다. 다들 공포영화인데 어떤 공포영화인지 간략하게 한마디씩 좀 해주실까요? 어떤 종류인지? 저는 약간 고어 액션? 오마이갓, 고어 고어라니. 고어 공포? 액션. 칠범이 9월을 그러니까 봤어요 그거를? 멀리 좀 놓고 봤어요 화면을. 흐리게? 네, 아. 흐리게. 근데 그 줄거리가 재밌어가지고. 네. 꽁치는요? 저는 우리가 한번 다뤘던 약간 미드소마 같은 류의 영화라고 해야 되나? 와우. 그러니까 막 귀신 나오고 이런 거 아닌데 엄청 불안하고 막 이런 약간 초자연적이기도 하고 그런 영화입니다. 네. 그다음에 세우는요? 저는 가족 영화인데 약간 오컬트도 있고 몰라 전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어요. 기대가 되는데요. 듣기만 해도 무서울 것 같은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어. 네.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부터 듣죠. 진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 제일 늦게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재밌는 맞아. 거 먼저 들읍시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네. 세우부터 한번 해보시죠. 제가 설명을 잘할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에 누가 될까 봐 걱정되네요. 그 정도요. 뭔데? 제가 가져온 영화는 바로 유전입니다. 이 영화는 진짜 공포나 호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봤을 것 같은 영화인데 약간 히스토리가 있죠. 우리에게 특별한 영화잖아요. 가- 같이 네. 봤죠. 이게 안 봐서 다행이다. 저희가 미드소마를 한번 다뤘었는데 저희가 다 그 전까지는 유전을 보지 않은 상태였어요. 미드소마를 연출한 아리에스터 감독이 전작으로 이제 유전을 찍었던 건데 원래 유전이 너무나 무섭다. 그리고 이 감독이 미드소마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뭐 화제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뒤늦게 본 거죠. 그래서 와,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맞아. 아니 근데 그때 전 안 봤잖아요. 네. 뭐 어떤 결로 무서운 거예요? 어떤 류의 무서움이에요? 그냥 찝찝하고 연기와 연출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맞아. 무서워. 모든 게 무서워. 모든 이게 게 무서워서. 깜짝깜짝 놀래키는 영화는 아니고 오컬트 특유의 그 좀 음산하고 뭐랄까 이 미스테리함이 있는데 그것도 그건데 이 배우들 연기가 되게 좋고 그리고 장면들이 사실 깜짝 놀래키진 않아도 조금 끔찍하거나 좀 무서운 장면들이 뭐 있기는 있으니까 거기서 오는 많죠. 기괴함도 있고 그리고 깜짝 놀라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공포 영화를 막 장르물로서 엄청 막 많이 보고 이러진 않으니까 저는 이 영화 처음 보고 너무 무서운데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이 영화도 호불호가 약간 갈리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뭐 저는 그래도 호였으니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미드소마랑 비교하면 재밌어요. 재밌고 좀 더 쉽죠, 미드소마보다. 음. 즉각적인 맞아요. 공포. 그건 그래요. 미드소마도 근데 진짜 이거는 저는 혼자 못 볼 것 같아요. 못 봐요, 오빠. 어. 전 지금도 유전의 어떤 장면들이 가끔씩 생각나요. 소름 돋아. 네. 영화는 애니라는 여성이 이제 주인공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아들이랑 딸이 하나씩 있고 남편도 있고 그냥 교회에서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영화 시작은 애니의 어머니가 이제 죽어서 장례식에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장례식장부터 분위기가 약간 이상해. 기이해. 막 사람들 이상하게 막 미소 짓고 있고 애니는 저 사람들이 누군지 모른대 또. 되게 이상한 분위기의 장례식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딸이 이름이 찰리인데 찰리가 스틸 같은 거나 포스터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냥 뭔가 영어의 키를 쥐고 있을 듯한 그런 아우라를 풍기는 애예요. 맞아. 약간 어린아이인데 걔는 막 사람들 얼굴 약간 기괴하게 막 그리면서 막 딱딱 소리내고 막 되게 그런 분위기가 음산하게 막 펼쳐지는데 장례 이제 다 마치고서 애니가 이제 엄마 유품을 막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어떤 책 안에서 쪽지를 하나 발견을 해. 근데 그 쪽지에는 너의 희생이 큰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상한 말이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애니가 보고서 약간 막 기이함 이런 걸 느끼는데 그 순간 이제 방에 누군가 있는 것처럼 막 약간 이렇게 연출이 돼요. 그래서 헉 하면서 이제 컷이 바뀌면서 이런 음산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 다음 날에 남편이 장모죠. 장모의 무덤이 파헤쳐졌다는 연락을 받아. 훼손됐다고. 근데 그냥 애니한테 말을 안 했어. 그리고 애니도 가족들한테 얘기 안 하고 그런 치유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 나가요. 뭐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치유 프로그램. 그런 데 나가서 이제 자기 이제 사정을 막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애니네 집이 좀 다 안 좋은 이유로 사망을 한 사람들인 거예요. 엄마도 정신병이었다. 그리고 오빠도 있었는데 오빠도 정신분열증이어가지고 자살했고 아빠도 우울증 걸려서 굶어 죽었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되게 덤덤하게 그것도 얘기를 해요. 되게 약간 기이한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막 하는데 약간 분위기가 계속 서서히 나를 옥죄는 느낌이 있어. 저런 것들이 뒤에 가서 나에게 어떤 공포를 줄 것인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 애니의 아들이 또 하나 있어요. 아들 한 10대 후반? 이름이 피터인데 걔가 무슨 파티에 너무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약간 10대들의 그런 파티 있잖아요. 약간 막 대마도 좀 피고 뭐 이런 그런 파티 가고 싶은데 애니랑 사이가 막 좋아 보이지 않아. 약간 서먹해. 그래서 나 그 파티 갔다 와도 되냐고 했더니 너 찰리 어떻게 하려고? 찰리 데려갈 수 있어? 그런 파티야? 그럼 데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그래? 데려갔어. 둘이 같이 그 파티를 가. 파티를 갔는데 이제 피터는 놀고 싶으니까 그냥 찰리한테 여기 뭐 얌전히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신경을 안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파티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져. 왜? 어떠한 귀신을 봤어요? 제가 스포라서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이 파티 날에. 그리고 나서 이 일로 인해서 애니가 극도로 예민해졌어요. 극도로 예민해져가지고 원래는 이 애니라는 사람이 미니어처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작가인 건데 이미 그런 마감의 압박에 약간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 예민해지니까 평소라면 현혹되지 않을 말들에 약간 좀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유 모임에서 만났던 어떤 한 분이 그분은 손자를 잃었는데 자기가 손자를 봤다. 그리고 그 손자를 불러내는 의식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족들을 많이 잃었잖아요, 애니가. 그래서 막 집에도 놀러 가서 한번 의식 뭐 어떻게 해보고. 하는지도 좀 보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분도 약간 기이해. 그냥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기이해.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덜덜덜 떨게 되는데 그 파티 날 이후로
피터에게도 약간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들인데 그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저는 눈이 조금 난시가 심한 편이라서 안경 벗으면 안 보여요? 네, 안 보여요. 그래서 어두우면 약간 물체가 다르게 보여서 혼자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맞아, 나도 그런데 네. 눈 안 좋아서. 그런 공포를 완전 극대화시켰어. 그래서 약간 실루엣이 보이나요? 그런 식으로 이 영화가 시종일관 어둡고 약간 음습해요. 보일랑 말랑 하는 게 너무 많은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그런 거를 그런 식으로 보여주니까 뭐야 귀신이야? 아니야 딴 거야? 계속 이러면서 저를 예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도 점점 쇠약해져요. 얘가 뭔가 자꾸 이상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좀 진행이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마지막 쪽에 그 모든 게 모여서 터져요. 그 애니의 예민함 그리고 피터의 예민함 그리고 가족들의 예민함을 돌봐야 되는 남편도 이렇게 섞여가지고 약간 이렇게 미쳤다고 할 정도로 빵 터져가지고 끝나고 나면 이게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끝나는 영화예요. 기분이 나쁘고 여전히 찝찝하고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되게 재미있는 공포 영화인데? 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영화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되게 좋았던 거는 미장센이 되게 세련됐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뭐 음습하고 찝찝하고 어두운 거는 다른 영화들도 잘 하는 거긴 한데 이 영화에서 인물들을 잡아내는 그 샷들이 좀 무서운데 세련됐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막 눈도 뭔가 촉촉하게 젖어 있는데 그게 굉장히 그 공포에 서려 있는 걸 되게 캐치를 잘했고 내가 약간 이입이 잘 되거든요. 좀 신선했다고 생각을 했고 미드소마랑 비교하면 미드소마는 너무 밝잖아요. 맞아. 이게 모든 쨍해. 가려지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오는 약간 불쾌감 같은 게 있는데 얘는 완전 반대. 유저는 어두워. 거의 안 보여. 거의 안 보이는데 내가 인지를 하는 순간 너무 무서워. 약간 그런 장면이 많아가지고 저는 유전이 훨씬 더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 배경들이 익숙한 공간이라는 점. 미드소마는 솔직히 서양이잖아요. 내가 모르는 데잖아요. 근데 그냥 유저는 집 안에서 그런 게 벌어지고 뭐 학교 그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건물 뭐 이런 데다 보니까 그 영화 보고 나서 괜히 막 뒤돌아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영화 다 보고 밤 돼가지고 집에 가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세수 못하겠다. 난 눈 오면 뒤에 있을 것 같잖아. 그리고 여운이 굉장히 오래 가가지고 되게 무서웠고 그리고 설정 중에 애니가 그 미니어처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집을 만들어요. 단면을. 그리고 그런 캐릭터들 같은 것도 만들어서 막 이렇게 배치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이 미니어처가 영화가 진행될수록 조금씩 만들어져 가요. 근데 그 장면들이 너무 소름 돋아. 영화의 내용과 약간 이어져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니어처가 나오면 이 뒤에 상황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섬뜩해요. 그리고 이것도 미드소마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벽화로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얘기하긴 했었지만 그래서 그런 설정이 보는 사람들을 뭔가 공포의 한가운데로 몰아넣는다기보다는 약간 뒤에 서서 보기에는 하는데 그게 너무 무서워.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얘네를 봐야만 하고 그 안에서 캐릭터를 너무 괴로워하는 게 그게 또 새로운 공포인 것 같았어요. 뭔가 내가 신의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무서운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무서워. 그게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이 감독이 하는.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우리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다 있겠죠. 가족마다. 근데 그거를 너무 미친 듯이 극대화를 시켜가지고 딱 보여져 버리니까 약간 무력감도 느꼈다가 다 보고 나면은 이제 어두운데 약간 못 쳐다보겠고 되게 좀 여러 가지 섞여서 재미있었던 영화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저는 공포 영화를 너무 무서워하고 별로 안 보고 싶은데 이 감독 영화는 찾아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 미드소마랑 유전이랑 룩은 완전히 다르지만 하려고 하는 뭔가 메시지는 비슷하고 맞아. 그런 것 정신이 같아서 비슷한 느낌이지. 네. 그래서 또 어떤 영화를 만들게 될까 되게 궁금해지는 맞아. 감독 중에 하나였어요. 전 개인적으로 미드소마보다 유전이 더 좋았고 저도 그래요. 유전 같은 다른 영화를 또 약간 기대해봐요. 그 맞아. 감독님이 만든 거. 그리고 진짜 사람들이 자신이 이거를 과장하지 않고 너무너무너무 무섭다고 막 해가지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게 너무나 기대를 하는 평을 보고 봐도 무서워가지고 되게 성공적인 공포영화 관람이었다. 아니 근데 같이 봤는데도 그렇게 무서웠으면 그 새우가 엄청
진짜 엄청 무서운 영화인가 봐요. 그게. 네, 전 그쵸? 무서워요. 나도 그랬는데 나도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무섭지. 여유로워. 난못 창문은 무서웠어. 이상한데. 근데 같이 봐서 그런지 저는 괜찮았거든요. 어. 혼자 봤으면 진짜 이건 무서웠을 진짜 것 혼자 같아요. 못 봐요. 못볼것 같아. 진짜 무서워. 그리고 그 배우들이 미쳤잖아요, 다. 맞아. 토니 콜렛. 유전 엄마라고 저는 이제 먼저 유전 엄마. 토니 콜렛 배우가 전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너무 좋고. 맞아. 진짜 이 유전에서 토니 콜렛 연기가 미쳤어요. 그리고 저는 피터 역할한 배우도 얼굴 마스크가 그 공포에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맞아. 되게 좋았었고. 찰리 역할한 배우도 그렇고. 정말. 아우 좋았죠. 생각나. 아우 지금 몸서리 치고 있어. 아니 그 유전하면 생각나는 저 아주 너무 강렬한 장면 3개가 있거든요. 그 3장면은 진짜 저는 하나가 뭐지? 하나는 아마 그 피터랑 파티 갔다 돌아오는 길일 거고. 맞아. 그 하나는 장면. 마지막에 이길 거고. 하나가 뭐죠? 엄마가 오 제발. 그러니까 그 마지막쯤에 그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어 버려서 애니가 그 변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게 진짜 너무 무서워 그때부터. 어우 연기를 진짜 잘했나 보네. 연기 너무 엄청 잘했어. 잘했어. 진짜 너무 진짜 잘했어. 잘했어. 그 연출도 미쳤어. 맞아. 노래도 막 맞아. 신경 거슬리는 그런 사운드 이런 게 기억에 남아요. 엄청. 그러니까 완성도가 좀 좋은 맞아, 영화인 완성도가 것 좋은 것 같아요. 같아요. 완성도가 좋은 공포 영화. 보시고 뭐 많이 좋으셨던 분 미드소마까지 보시고 한번 비교해봐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유전이 별로였던 분들은 또 그분들의 생각도 궁금해요. 저는 별로라는 후기도 많이 봐가지고. 맞아. 호러 공포 영화도 세부적으로도 되게 좀 스타일이 많이 달라가지고 맞아요. 약간 호불호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워낙 호불호 강한 장르니까. 제가 준비한 영화는 테이크 쉘터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아니요, 안 저 봤어요. 너무 보고 싶었는데 결국 못 본 채로. 제가 딱 그런 영화였어요. 이게 맞아. 예전에 누군가가 너무 이 영화 추천해가지고 보고 싶었는데 봐야겠다. 제가 자기까지 못 봤다가 이번에 호러 추천을 이제 하게 되어서 봤는데 어제 혼자 봤거든요. 오. 네, 그래서 좀 근데 이게 혼자 봐도 돼요? 혼자 봐도 돼요. 어. 이제 저는 혼자 볼 수 있는 호러 영화로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이게 막 갑자기 막 뭐가 튀어나와서 놀래키거나 이런 식의 공포가 아니에요. 이건 어떤 식이냐면 계속 조여오는 영화예요. 이게 이동진 평론가는 이렇게 평을 했더라고요. 한 줄 평을. 왓챠에 있거든요. 왓챠에 평을 한 게 불안이 관객까지도 전염하는 그런 불안 이렇게 적어놨어요. 한 줄 평을. 기본적으로는 이 불안 이 영화의 키워드고요. 이 영화도 엄청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막 나왔을 때도 평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막 상도 많이 받았고 2011년 영화인데 아직도 한국 관객들도 테이크 쉘터 좋아하는 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이번에 저 검색해 보니까 그래서 또 뭐 극장에서 보고 싶다 막 이런 얘기도 진짜 많았는데 극장에서 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영화입니다. 한 줄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미친 건가? 아니면 세상이 미친 건가? 이런 어떤 질문을 가지고 전개되는 영화거든요. 첫 장면이 이게 마이클 셰넌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와요. 마이클 셰넌 그 특유의 어떤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호러나 이런 불안감을 엄청 잘 표현하는 배우인데 그 마이클 셰넌이 아빠예요. 어떤 한 가정의 아빠인데 이 아빠가 이 남자가 집 앞에 서 있는데 막 저쪽 하늘에서 엄청난 그런 폭풍우가 허리케인 같은 게 토네이도가 이렇게 막 불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비가 누런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이거 뭐지? 이렇게 하는 와중에 깨요. 사실 그건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되게 찝찝한 꿈이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가 이제 시작이 돼요. 이 가족은 아내와 이 남편과 딸이 있어요. 아내는 이제 제시카 차스테인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해요. 이 배우가 연기를 여기서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 영화로 되게 여우주연상을 많이 받았었는데 아내이자 엄마 역할이고 딸이 한 4-5살 정도 되는 여자 꼬맹인데 얘가 청각을 잃은 상태예요. 근데 이 청각을 잃은 게 원래 청각 장애인이 아니라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귀가 안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설정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남자는 어떤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되게 불안한 꿈을 꾼 다음 날에 이제 뭐
나가서 출근도 하고 일도 하고 이렇게 일상생활이 유지가 돼요. 근데 자꾸 이상한 꿈에서 본 것 같은 그런 폭풍을 하던가 막 새떼가 날아간다던가 이런 것들이 대낮에도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약간 내 꿈이 약간 예지몽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현실에서도 이게 막 폭풍우가 보이니까. 그래서 꿈에서 본 폭풍우가 낮에도 보이네? 이러면서 약간 이게 뭐지?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또 밤에 잠이 들었는데 두 번째 꿈에서는 폭풍우가 저렇게 또 머리에서 막 다가와. 근데 이번에는 자기가 이 딸을 안고서 이 폭풍우를 피하려고 해요. 근데 키우는 개가 엄청 큰 까만 개가 있거든요. 이 큰 개가 엄청 막 짖더니 달려 나와가지고 자기 팔을 꽉 무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들으면서 팍 일어나. 근데 그 다음날 하루 종일 팔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이 뭐지? 이러면서 이제 그 불안감이 이제 옥죄오기 시작을 해요, 점점. 그리고 또 세 번째 꿈을 꿔요. 세 번째 꿈을 꾸는데 이번엔 비가 막 쏟아지는데 딸이 창 밖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딸을 이렇게 안으려고 하는데 딸 바로 앞에 창문 너머에 한 남자가 서 있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딸을 이렇게 안고 너 뭐야? 이러면서 해요. 근데 그 남자가 이번에는 문을 막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딸을 안고서 공포를 막 떨면서 집 한 구석에 이렇게 앉아. 근데 집이 막 흔들리면서 가구들이 붕 이렇게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최대한 이제 몸을 안 띄우려고 막 이렇게 안간힘을 쓰다가 팍 깨요. 또 꿈이었던 거야. 끔찍해. 피곤하다. 그렇게 하니까 이 남자는 미칠 것 같은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원래는 되게 사이가 좋았어요. 이 가족이 부부 관계도 되게 좋고 그래서 되게 부러워하는 가족이었는데 남자가 이제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하니까 아내한테도 엄청 까칠하게 대하고 그래서 아내는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는 이 마당에 그 방공호 같은 거가 이제 짓담한 방공호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이 방공호에 집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방공호를 막 자기가 이제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회사의 그 포크레인을 몰래 가져와가지고 막 흙을 파서 방공호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같이 일하던 파트너이자 친구인 사람이 있는데 걔한테 몰래 이제 회사한테 비밀로 하고 나 좀 도와줘 해가지고 이제 방공호를 짓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그래서 근데 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니까 집담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게 비밀일 수가 없잖아요. 집 앞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 당신 미쳤냐 이러면서 막 이제 난리가 나면서 부부 관계가 더 악화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남자는 하지만 멈출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이 자기가 무섭고 불안하니까. 그래서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병원도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가정에 이제 의지하고 있었던 의사한테 찾아가가지고 수면제 처방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수면제로는 안 되고 의사한테 사실대로 이제 조금 이제 얘기를 해서 정신과에 가봐라라는 추천도 받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포인트는 사실은 이 남자의 엄마가 정신분열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병원에 이 남자가 10살 때부터 이 엄마는 이미 그 입원 상태였어. 그래서 이 엄마는 어떤 상태였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니까 입원을 한 지 벌써 몇십 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남자는 불안한 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엄마한테 받은 유전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미치는 거죠. 이제 막 내 꿈이 예지몽 같기도 한데 내가 미친 것 같기도 하고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근데 이제 서민이에요. 서민이라서 마음대로 그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다 포기하고 되게 무료로 거의 되게 싼값에 해주는 상담 치료만 이제 해요. 아내 몰래. 그리고 본인은 빚을 내가지고 방공호를 짓고 있는 거야. 그런 나날들이 이제 이어집니다. 근데 또 꿈을 꾸는 거예요. 다음번 꿈은 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어요.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데 이제 옆에는 그 딸이 타고 있어요. 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 앞에 갑자기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팍 멈췄어. 근데 막 사람들이 차 창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데려가. 그래서 또 막 벌떡 깨. 뭐 이런 꿈들이 계속 이어지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가족은 거의 뭐 아주 나쁜 상태로 치닫기 시작을 하고 이 남자는 끝까지 그 방공호를 막 집착하면서 짓고 이렇게 이제 영화가 쭉 흘러가요. 유전이네 유전.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이후의 이야기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끝까지 보고 나면 그때부터 영화를 되짚어 보게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깊은 여운에 빠져. 이거 되게 대단한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평들도 보면 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 괴작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느낀 것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비슷했을 것 같은데 되게 그 절대 피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공포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유전이나 미드소마처럼 유전자가 정신분열증이니까 이걸 내가 피할 수 없고 엄마가 30대 때 그게 발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도 딱 그 나이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엄마가 그렇게 되면서 자기는 버림받았거든요. 그런 기억이 있어서 나는 무조건 가족을 떠나지 말아야지라는 어떤 강한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더 불안이 심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감독이 이 공포, 내가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공포를 어떻게 풀어가는가가 이 영화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면에서 미드소마랑 유전이랑 문제의식이 되게 비슷한데 제 느낌에는 유전은 약간 그것에 잠식당한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결국에는. 그리고 미드소마는 막 도망을 쳐서 그 어떤 끔찍한 사건들을 스스로 약간 겪고 다시는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이 주인공이. 근데 이 두 가지랑 다 달라요. 테이크 쉘터의 엔딩은. 이제 그런 면에서 세 개를 같이 생각하니까 재밌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러닝 타임인데 점점점 그 불안이 커지는 거를 같이 느끼면서 보면 되게 재밌고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가 너무 흥미로워서 이 감독의 작품들을 찾아봤어요. 제프 니콜스라는 감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독이 이 영화가 2번째 장편 영화였어요. 그래서 그 다른 영화들이 뭐지, 러빙, 머드, 미드나잇 스페셜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엄청 대중 상대로 하는 상업 영화를 많이 찍은 감독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런 자신의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엄청 퀄리티 좋은 영화들을 만든 감독이고 다 되게 평이 좋았어요. 그리고 곧 신작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도 같이 하고 싶었는데 제목이 뭔데요? 제목이 아직 안 정해졌나? 일단 주연이 아담 드라이버예요. 헐. 봐야지 그럼. 그리고 쿠바의 혁명이 소재예요. 쿠바 혁명이. 그래서 되게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감독 팬들, 아담 드라이버 팬들이 엄청 기다리고 있는 작품이더라고요. 제목이 양키 코만단테? 응? 네. 이런 제목이 원제예요. 개봉하겠죠? 한국에서 개봉 언제 아담 어떻게 드라이버 하는지. 때문에 할 해야 수도 되는. 있겠다. 맞아. 해주세요. 그러게요. 영화관에서 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인데 영화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면서 또 혼자서 되게 무서웠던 거는 저 4-5살짜리 꼬맹이도 유전이 됐을 건데 딸? 딸도 당연히 오 마이 갓. 그러게. 그 애가 갑자기 귀가 안 들리기 시작했으니까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관객 입장에선 더욱더 이제 이게 보이는 거죠. 네. 유저는 그냥 넋을 놔버리는 약간의 시원함이 있긴 한데 맞아. 이거는 계속 붙잡고 짜증남의 있는, 어떤 불안감. 포기할 수 아, 없는 같은데. 그런 거잖아. 맞아. 근데 되게 이게 그 짜증나는 그런 감정이랑은 되게 또 달라요. 오히려 긴장감? 긴장감이 전달되는 느낌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유전이나 미드소마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방식이에요. 결론이? 그래서 보고 나서 더 되짚어보게 되는 뭐지?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뭐지? 영화입니다. 고어 액션이라. 그럼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닐 것 같은데. 저는 아예 공포로 분류되어 있어요. 순한 맛 이 가져온 약간 거죠. 조금. 순한 맛. 순한 맛 네. 가져온 거. 그래서 뭡니까? 더 퍼지 일렉션 이어라는 그런 영화를 가져왔어요. 네. 아니 저는 이게 최선이에요. 알겠어. 그리고 진짜로 인정합니다. 이거 공포 영화로 어떤 분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진짜 사람 터지는 게 계속 나와요. 사람 머리 약간 반도 터지고. 같나요? 아예 반도는 반도는 좀비랑은 다른가요? 예, 이거는 진짜 사람이 계속 터지고 머리 그러니까 뇌가 터지고 그거 어떻게 봤대? 7번?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점점 그 아이패드를 제 눈앞에서 멀리 놓기 시작했고 이게 뭐 총으로 사람 터지게 하고 그리고 단두대에서 사람 머리 그냥 자르고 칼로 그런 걸 찌르고 봤다고? 정말 죽을 뻔했지만 저한테는 순한 차라리 어떤 귀신이 나오거나 그런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차라리 징그럽고 고어한 게 낫구나. 네, 그래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봤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그 제가 이게 2016년에 나온 그 영화고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미국의 그 공포 스릴러 호러 영화인 더 퍼지의 그 3번째 작품이에요. 근데 혹시 더 퍼지 보셨나요? 안 아니요, 봤어요. 안 보진 봤어요. 않았는데 그 영화의 유명함은 알고 있죠. 그 세계관은 좀 아시나요? 그쵸. 그 세계관만 알고 있죠. 몰라요. 설명해 주세요. 그렇구나. 일단은 이게
그 트랜스포머로 유명한 마이클 베이 감독이 제작을 하고 저기 어벤져스 여러분 팬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저 좋아해요. 아 그렇군요. 그럼 그 실드의 대테러 부대에 있는 어떤 그 팀장인 크로스 본즈라고 프랭크 그릴로가 주연을 맡아가지고 그 저는 재밌게 봤는데 제가 그 호러 스릴러를 그렇게 즐겨보진 않지만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퍼지의 세계관이 정말 흥미로워서 이 시리즈를 다 보게 됐습니다. 세계관이 뭐냐면요. 그 미국이 여기에서 나오는 그 미국은 실업률과 그런 범죄율이 엄청 낮고 근데 경제는 계속 성장하는 그런 최고의 국가로 나와요. 유토피아네요. 네, 그 이유는 1년에 한 번 살인과 강간 모든 범죄가 허용되는 퍼지 데이가 있기 그 때문이에요. 이유가요? 네, 숙청 데이가. 숙청데이. 네. 와. 그렇다고 나와요. 유토피아네. 너무 무서워. 개 무서워.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그 하루를 어떻게 버티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이 시리즈의 전반적인 내용인데 1편에서는 그 퍼지데이 덕분에 이제 보안 장비를 팔아가지고 아주 큰 부자가 된 그런 주인공이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정작 자기가. 그래서 그런 내용이 1편에서 나오고 2편에서는 지난 퍼지데이 때 살해 당했던 그 아들의 복수를 위해서 그 퍼지데이에 나서는 그런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소개하려는 그 더 퍼지 일렉션 이어의 일렉션. 네, 3편은 2편에 나왔던 아버지가 그 능력치가 급상승해요. 그래서 경호 팀장이 돼버려요. 너무 능력치가 급상승이 돼가지고. 성장캐네. 네. 그렇게 지금 성장캐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점점 더 퍼지 데이 그러니까 이 미국의 퍼지 정책이 원래 목적은 미국을 정말 좋은 국가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하루 동안 폭력성을 발산해서 미국인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인구도 조절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인구 조절 극혐. 와, 네, 대박이다. 어차피 사실 살인과 강간 그렇게 범죄를 당하는 거는 약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자를 감소해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려는 충격적인 그런 그 신나라다 진짜. 약간 극 트럼프 느낌 어. 아니야? 예, 미쳐버린 그러니까 그 트럼프랑도 연결되는 게 웃긴 장면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일렉션 위원회 언제 개봉했는데요? 그거는 2016년에 나왔는데 그게 2020년에 트럼프의 어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퍼지 정책을 이렇게 주창하는 그런 분들이 슬로건을 내세운 게 Keep America Great예요. 근데 그게 한 2020년에 도널드 트럼프의 그 재선 구호가 그거거든요. 근데 와우. 2016년에 나왔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그랬다는 게 저는 보는데 좀 웃기더라고요. 와, 근데 미국인들 좀 소름 돋겠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너무 막 무서운데 이런 이 퍼지 정책이 이제 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운영되어 오니까 해외에서도 엄청 유명해져서 소위 그런 살인 관광객이 나오는 거죠. 뭐 스페인이나 이런 데에서 이날 내가 죽이러 미국 온다. 미국 정말 최고의 자유국가 이러면서 막 아니, 오는. 너무 설정 장난 아니다. 예, 그래가지고 관광 수입이 더 증가해요 또. 미쳤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이 퍼지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부가 있고요. 근데 이 찰리 론이라는 어떤 여성분이 나오는데 그분은 이 퍼지데이를 없애자라는 공약을 걸어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되고 하층민의 지지를 받죠. 왜냐하면 하층민들이 다 죽어가니까 결국은 뭐 보험도 없고 그런 보안도 안 되고. 안 되는 그러니까 지지를 받게 되는데 당연히 그 퍼지로 권력을 유지하던 정부 사람들은 탐탁치 않아 하죠. 근데 이번 연도의 그런 퍼지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원래 퍼지의 그런 규칙이 고위 공무원들한테는 이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 그러니까 왜? 10등 그래야지 어떤 국가가 어느 정도 유지된다는 진짜 그런 웃긴다. 사회적 합의가 있었나 봐요. 음. 근데 그런 규칙이 있었는데 이번 이때 나왔던 이 일렉션 이어에는 그런 이 규칙을 파기해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가 탐탁지 않으니까 그 찰리 론을 암살하려고 또 암살도 하고 양날의 검이네요. 지금 우리가 이런 느꼈던 이런 반응들 있잖아요. 부유한 사람들 고위층의 사람들은 이익을 얻잖아. 죽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하층민들의 그런 여론을 뒤집기 위해서 이제 이번 연도 퍼지데이는 정말 평등합니다. 다 죽일 수 있습니다. 다 뭐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되게 능력치가 상승해서 경호팀장이 됐던 그 분이 찰리 론이라는 대통령 후보의 경호팀장을 맡으면서 둘이 어떻게 이 퍼지데이를 버티는지에 대한 끔찍하다. 내용이
입니다. 너무 끔찍한데 약간 궁금해. 그러니까 사람을 진짜 막 정말 다 나와요 적나라하게. 정갈하게 너무 나와가지고 밀어버렸거든요. 처음에는 그 아이패드를. 그래서 반도에서 카체이싱해서 사람 막 볼링핀으로 죽이는 것처럼 팡팡팡 뭐 무섭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다 그냥 죽여버려요. 게임처럼 죽이는구나. 네. 사냥처럼. 그리고 진짜 막 터지고 사람들도 그 퍼지데이에 너무 신나해서 막 얼굴에 피칠갑을 하고 막 죽이고 자기 여기 피나는데도 또 누구 죽이지? 이러면서 하는 그 공포가 미쳤다. 정말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어떤 그 양상들도 되게 다양하고 배틀 그거 같다. 배틀 배틀 로얄. 로얄. 그러게. 근데 저는 그 호러 스릴러 뭐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내가 좌지우지 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귀신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정말 묻지마로 누가 죽이거나 이런 게 실제로 벌어질까 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어떤 이유가 있잖아요. 영화상에서는 확실한 어떤 그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퍼지데이 때문에 하층민이 다 죽어서 빈부격차가 없어요. 없어. 아주 평화롭지만 이상한 그 썩은 평화죠. 그래서 그런 부자가 살아남는 자본주의라던가 그 안에서도 또 사람들이 다 사람 죽이고 너무 재밌다 아니면 또 누가 숨고 이런 것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경단처럼 이런 퍼지데이가 있지만 퍼지데이에서도 치안을 유지하려는 그냥 일반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뭐 부상당한 사람 치료해주고 또 뭐 너무 막 세게 공격하고 살인하고 강간하는 사람 죽이고 이런 자경단이 있어서 그 재미가 있었네요. 세계가 너무 궁금하다. 네, 그 터지는 건 안 보고 싶은데. 나도. 터지는 게 너무 잘 터지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그 사람 죽이는 게. 그래서 재밌다 이러면서 막 그러는 게 제가 불쾌하는 게 약간 내가 이상한가? 왜냐면 너무 좋아하니까 게임처럼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영화를 보면 네. 그러한 죄책감을 계속 가지고 봐야 돼요. 뭔가 영화상에서 해소되는 게 있나요? 그 영화상에서요. 정의로울 것 같은데, 그치? 네, 왜냐면은 뭐 그런 악당들도 죽고 결국엔. 착한 사람들도 죽고 다 죽어요? 다 죽어서 뭐 슬프진 않은데 약간 그래도 히어로 악당 이런 물하고도 비슷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래가지고 뭔가 히어로는 아닌데 그냥 이 어떤 슈퍼를 운영하던 아저씨도 이 능력치가 상승해가지고 다 죽이고. 그러니까 이런 약간 거라서. 능력치가 생기는 그런. 게임 같다 게임. 그렇죠. 그래서 이 정부와 이 차기 대통령 후보의 싸움에서 일반인 뭐 슈퍼 아저씨 아니면 알바생 이런 사람들이 엮여가지고 또 싸우고. 계속 그러면 영화의 그 영화를 차지하는 비율이 네. 고어가 세요? 아니면은 이야기 전개가 세요? 내 생각에 고어가 훨씬 셀 것 그치 같은데. 뭔가 그 이야기 사실 그 더 퍼지데이는 1편부터 1편, 2편 이렇게 다 그 스토리가 있었고 관통하는 스토리는 있는데 저는 그 터지는 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터지는 것밖에 기억이. 고어물이. 네. 그러니까 미드소마가 저한테 그러거든요. 미드소마가 미드소마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 장면밖에 기억이 안 나. 고어가 그냥 메인은 아니잖아요. 그치 메인 아니지. 근데 맞아. 이거는 얘는 메인인 거의 것 메인급이 같아. 될 것 아니 같은데. 근데 죽이는 장면이 너무 많아서. 왜냐면 스토리상 그 날이잖아. 그 날을 찍으려면 다 죽일 수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약간 그러실 것 같아. 너무 많이 죽이니까 익숙해지는 고어물이라기보다는 오락적으로 맞아. 그걸 풀었을 것 맞아. 같은데. 마치 그 킹스맨의 머리 터지는 것 같은 맞아. 그런 그럴 것 같아. 느낌으로 사람들이 다 막 반짝반짝한 네온 사인에 자신을 막 꾸미고 음. 그런 멋있는 차에서 다 죽여 그냥 야 재밌다 이러면서 죽이고 그냥 그럴 것 약간 같아. 액션 영화이겠네요. 맞아. 그래서 단- 오히려 약간 단두대에서 죽이고. 거기서 재미를 찾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맞아. 고어 거에서. 좋아하는 뭐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맞아. 그리고 저도 그걸 보면서 와 내가 만약에 저 퍼지데이였을 때 나는 해야 나가서 되지? 싸울 것인가 아니면 음. 집에서 숨고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나도 뭔가 또 나가서 날 지켜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집에 숨어 있으면은 집으로도 오고 막. 집으로도 오죠. 침략하겠지. 집으로도 오고 막 톱 같은 거 들고 야 이 집 부시자 이러면서 다 부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전형적인 강약 이게 완전 보여지겠네. 그쵸. 약간 블랙미러 시리즈 같은 느낌이 또 있다. 그러게. 맞아. 음. 이게 능력치를 키우면 사실 뭐 부자든 그 가난한 사람이든 다 사람 죽일 수 있는 거라서 거기서 또 막 그냥 고딩들이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묘사가 돼요? 그 다음 날은 그냥 시체 치우고 아무렇지 않게 마치 그냥 여의도 평온- 불꽃 축제 다음 네. 날처럼. 맞아 평온하게 근데 네.
그게 평온해지나? 내 가족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근데 못 죽이지. 그 날이 아니니까 참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아니, 그러니까 맞아. 아빠처럼 만약에 내가 퍼지데이 날 네. 누군가 가족을 잃었어. 그 다음날 평온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슬퍼하나? 여기에 이 주인공들 중에 뭐 가족 잃은 사람들 정말 슬퍼하지만 이 미국 전반적으로 보면은 아 어제는 좀 뭐 좀 그랬네. 그랬지만 오늘은 행복하잖아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고 실제로 그런 그 정부가 계속 뽑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게 그 해가 계속 반복됐으면 받아들일 것 같아. 맞아. 네. 너무 슬프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겠다. 무서워. 올해는 가족 중에 누가 죽었나요? 뭐 이렇게 막 하는 그니까 가족들끼리 막 연락하면서 같은 날 제사 지내야겠네 나. 너무 무섭고. 그러네. 퍼지데이가 다 제삿날이네. 어 끔찍해. 헝거 게임이랑도 되게 비슷하다. 아 그런 아. 이런 느낌이. 너무 무서워. 저는 그 좀 무서웠던 게 어떤 그 트럭 같은 그 쓰레기 치우는 차 같은 게 지나다니면서 그냥 방송을 해요. 시체 치워드립니다. 시체 어디 뭐 있으신 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다. 무서워. 누구는 막 죽을까봐 덜덜 떨고 있는데 어. 거기 시체가 막 쌓여가지고 가는 그 트럭이 근데 너무 되게 무섭고.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 지금 제가 네. 자꾸 고민을 하게 되네. 고뇌. 그러니까 막 웩 이러면서 계속 음. 보게 되는 재밌을 것 같다. 예, 그런 영화. 고어만 좀 어. 빼고 싶다. 아 저 고 너무 약해서 힘들어. 누가 다 불러 쳐주는 그런 방송용 없나? 너무 터져. 그리고 여기 막 총 맞았는데도 계속 살아서 신난다 이러면서 남을 죽이러 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 뭔가 그 날에 스스로 삶을 놓으려는 사람도 있겠네. 저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자포자기 할 수도 있겠지. 마- 특히 빈자들 같은 경우는 맞아. 여기도 없고 맞아. 뭐 이렇게 되면 살아남을 수 울면서 없어서.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이 시체처럼 널브러져가지고 이렇게 있고. 죽은 척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퍼지데이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겠다. 그러게. 그래, 그거 완전 관광 오는 게임이니까. 사람도 있는데 와, 아니 너무 흥미롭는데. 네. 그게 어우, 그렇게 되면 지상낙원이 되는 미국이 너무 진짜 미국스럽다. 미국이니까 가능한 상상 같다. 궁금하다. 저는 고어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고어를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좋아하는지 좀비물이랑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좀비물을 재밌게 보는 그 부분 중에 이렇게 막 인간을 막 안 깨무는 막 팍 치고 막 피 탁 튀기고 막 훼손하고 이런. 막 그런 거에서 오는 어떤 그러니까 재미가 있잖아요. 신체 훼손을 훼손하는. 표현하는 걸 즐긴다는 것이 저희가 약간 어려운데. 근데 저는 좀비물을 보면서 그 쾌감을 조금씩 느끼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영화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어떤 엔터로 맞아. 생각을 하면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갔는데 어쨌든 전 좀비라고 생각해서 즐길 수는 있거든요. 좀비까지는 좀비는 근데 괜찮아. 약간 괴물 죽이는 느낌이잖아. 나와 사람이 같지 아니니까. 않잖아. 근데 그거 한 끗 차이잖아. 그런가? 아니야. 한 끗 차이. 난 한 끗 차이라고 그래, 생각해. 너무 나랑 똑같이 생긴 아니야. 좀비 안 똑같이 생겼어. 아니 그러니까 인간은 좀비는 안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냥 몬스터 같으니까 죽일 수 있는데 그래. 맞아. 사람은 좀 사람은 좀 이건 뭐 순한 맛이니까 여러분 재밌게 고어 보시고. 중에서 순한 맛이라고요? 나름 순한 맛이요. 하긴 그냥 뭐. 무슨 빠직 이렇게 할 때 그냥 잠깐 눈 감으면 되는 거라서 묘사하지 마세요. 네. 어우 그 소리가 저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한 번 더 봐주세요. 추워져요. 자, 마지막 영화는 제가 영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 진짜 이번에 고르는 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왜요? 너무 뭘 해야 가지고 될지 싶은 게 많아서? 모르겠어서 다 재미있는 것 뿐이어서. 아니 그것도 그렇고 여기 어쨌든 이 특집으로 영업까지 할 거면 진짜 좋은 영화를 들고 와야 될 것 같은데 맞아. 뭐 곡성 같은 거 저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영화는 없고 와, 곡성 다시 보고 싶은데 안 올라오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워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막 컨저링도 후보에 있었고 간절히. 바바둑이란 영화도 그 왜냐 세계관이 너무 특이하니까 선절이 나 진짜 뭐 바바둑이란 것도 고민했었고 콰이어트 플레이스도 재밌게 봐서 그것도 얘기할까 했고 뭐 좀비물을 가져와야 되나 엄청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또 어려울 때는 그냥 옛날 고전을 들고 오죠. 원형을 늘 들고 와야죠. 뭐 이거 원형까지는 솔직히 아니고 그렇게까지 고전은 아닌데 근데 이거 진짜 고전 아니야? 무섭다는 나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제 제가 재밌게 고전이지. 봐서 뭐 고전인데 너무너무 옛날에 되었긴 했다. 맞아. 난 초딩 때 아니야? 16년 전이네요. 고전급이다. 그 고전급이 됐고요. 네, 제목은 알포인트입니다. 진짜 한국 영화를 재밌는 들고 영화죠. 왔습니다. 나 이거 시도 못했어요 아직도. 진짜? 아니 이거 진짜 무섭다고 저 얘기 많이 설명만 들었는데 듣고 나. 안 본 사람 봤어요. 꽁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나 보네. 이거 영화 진짜 재밌어요. 저 영원히 전 못 볼 듯. 정말 극장에서 어릴 때 보다가 기절할 뻔했던 그런 영화였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공포 영화를 진짜 좋아해서 많이 봤었는데 이 영화 진짜 무서웠어요. 끔찍해. 유전이랑 비교하면? 근데 너무 달라. 너무 달라서 여기도 다른데 귀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무서운 거는 유전이 더 무서운 것 아니다. 모르겠어요. 어렵다. 어려워. 근데 내가 그냥 당시에 봤던 나, 지금 봤던 나 비교하면은 그때가 훨씬 무서웠던 것 같아요. 뭐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걸 수도 있지. 어렸으니까. 그래서 배경은 1972년 베트남 전쟁이고요. 거의 베트남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전쟁에서 막바지라는 건 참 그렇죠. 많은 것들을 이제 함축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 씬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베트남 전에 참전한 군인 중에 한 명이 엄청 심한 부상을 입고 전신에 얼굴에까지 이제 붕대를 막 칭칭 감아가지고 그 베트남 본부 군사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당나귀 30 부대 당나귀 30? 네, 이런 이름을 가진 부대 출신인데 이 부대에서 전투를 하다가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살아남을 때 죽었던 동료 군인들은 군번줄을 갖고 오잖아요. 죽으면 그걸 들고 와서 나만 살았다. 우리 애들은 다 죽었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이제 씬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본부의 무전에서는 밤마다 이런 무전이 흘러나와요. 막 여기는 당나귀 상공 살려달라.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 이런 무전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죠. 분명히 이 사람은 자기 빼고는 다 죽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매일 밤 무전에서는 그 부대 18명의 부대원의 군인들이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무전이 오는 상황인 거예요. 본부에서는 이게 도대체 뭐냐. 다 죽었다고 했는데 왜 계속 무전이 밤에 오고. 근데 거기를 안 가본 거예요? 못 갔죠. 전투하다가 살아남았으니까 구조가 됐으니까 그래서 탈출을 한 상황이니까 그럼 여기를 보내야겠다. 보내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왜냐면 군인은 중요한 그 자원이기도 하고 인적 자원이죠. 내 아군이니까 당연히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살았으면 18명의 군인을 살려내야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 붕대 칭칭 감은 사람을 보는 아니 그 사람은 이미 이렇게 그 사람은 이송됐고 거의 시체가 된 상황으로 다시 보낸다는 줄 누워있고. 알고. 그 사람한테 보낸다. 다른 부대원들을 차출을 해서 이제 보내야 되잖아요. 베트남 전이니까 베트남에 한국 군인들이 되게 많았을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8명의 군인들이 살아있는지 아닌지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가져올 사람들을 뽑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메인 배우가 가무성 배우가 연기한 거길 가는 사람? 채태인 중위를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 18명의 군인이 죽은 곳이 로미오 포인트라는 로미오 포인트? 네, 이름이 로미오 포인트에서 죽었대요. 근데 그 로미오 포인트가 바로 R 포인트. 로미오라서 R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가무성 배우 채태인 중위를 이제 보낼 건데 몇 명 가요? 혼자 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대에서도 이 차출을 이제 해요. 그래서 차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를 누가 가게 됐냐면 성병이 걸려서 단체로 그 본사 병원에 누워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몇. 다들 이제 회복을 해서 다들 한국으로 돌아갈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가무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대에서 다른 전투에 참여했다가 이 사람도 혼자 살아남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트라우마가 심하니까 자기 보내달라고 해서 다들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수색 부대로 보내버린 거죠. 그래서 가무성을 포함해서 9명. 9명의 군인들이 이 알포인트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 뭐 서로 그 뭐라 해야 될까 상사와 이런 게 아니라 거의 처음 보는 뭐 그 병사들끼리 몇 명은 뭐 일면식이 있는데 사실상 이 가무성과 그 부하 군인들 간의 어떤 관계는 없고 그냥 이렇게 그냥 차출을 해가지고 이제 꾸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대 이름은 두더지 셋 수색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더지 셋 수색 부대가 알포인트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알포인트에 들어가면서부터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막 전쟁터잖아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아서 교전을 막 엄청 했어. 근데 공격 엄청 심하게 받았는데 이 엄청난 공격을 뚫고 갔더니 구덩이 같은 곳에 젊은 여자 베트콩 한 명이 막 베트콩이라고 하잖아요. 한 명이 막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도저히 이 한 명으로 했다고 상상이 안 되는 상황이고 막 그러니까 이런 기이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여자는 죽었고 근데 그 근처에 커다란 막 비문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손에 피를 묻힌 자 돌아갈 수 없다. 막 이런 게 적혀 있고 뭔가 으스스한 멘트가 적혀 있고 사실 이게 다 복선인 거죠. 그리고 막 알포인트 도착해서 증거를 이제 남기려고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사진 속에 막 9명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9명이 갔는데 사진 속에 9명이 찍힌 거야. 누군가 찍어줬는데 병사가. 근데 뭔 말인지 했는데. 그래서 막 이런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도대체 이 알포인트가 무엇인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서 그 공포스러운 사건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 9명이 사진에 나왔다는 건 모르죠? 알죠?
사진을 바로 거기서 이렇게 뽑을 수 있는 사진을 찍었던 건데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갔다가 뭐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 사진에 9명이 나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다들. 그래서 공포에 막 휩싸이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안 되는 사건들이 그러니까 일어나는데 그게 뭐 깜짝깜짝 놀래키는 이런 건 아니고 알고 보니 막 무서운 이야기라던가 되게 그리고 전쟁 영화는 기본적으로 심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되게 막 죄책감도 있을 거고 막 공포감도 있을 거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한 이 감정들이 있는데 그런 감정들이 되게 세밀하게 묘사가 잘 돼 있고 결국 이 영화 결말까지 갔을 때 되게 해석의 여지가 좀 많거든요. 열린 결말은 아닌데 그 해석의 여지가 좀 몇 개 있어요. 이 전쟁터의 어떤 심리를 활용한 어떤 극이었을 수도 있고 또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이 한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연결돼서 이게 그런 걸 비유적으로 한 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고 그래서 해석을 보는 재미, 그러니까 나름의 자기가 해석을 하는 재미 이런 게 되게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네, 되게 이 전쟁의 어떤 참혹함, 끔찍함, 감정, 죄책감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연결을 했고 무엇보다 이게 6.25 같은 경우랑 조금 다르잖아요. 베트남전은 좀 더 우리가 가해자의 어떤 입장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좀 녹여냈다. 그리고 전쟁 영화라고 하면은 보통 되게 미화시킨다거나 뭐 이런 식이 되게 많은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약간 반성의 영화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무엇보다 무서워요. 네, 무섭고 너무 재밌는 영화고 또 재밌는 포인트는 이게 2004년 영화니까 진짜 옛날 영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되게 유명해져 있는 그때 당시에는 되게 그냥 좀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배우들이었는데 아 진짜? 가무성 빼고는 네. 가무성 배우는 워낙 뭐 그때도 유명했으니까 그 어떤 배우들이 있냐면요. 그 처음에 당나귀 상공부대에서 혼자 살아남아서 나왔다라는 그 얼굴 거의 안 나온 채 붕대 감겨져 있던 배우 그 배우가 안내상 배우였고 뭐 하긴 다 젊었을 네, 젊었죠. 그때 군인이었으니까 그 같이 파견됐던 알포인트 그 두더지 셋 부대 중에 한 명 부대원 중에 한 명은 이선균 배우가 나온다거나 이선균 배우가 나오는구나 거기. 대박이다. 그리고 그 손병호 배우 다 아시잖아요. 네. 손병호 배우도 거기 나오고 박원상 배우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이분 나오네. 파국이다. 네, 김병차 배우도 파국 배우 나오고 되게 젊어요. 엄청 젊게 나오고 네 이성균 배우 그때는 되게 비호감처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되게 막내처럼 나왔겠다. 지금 같은 이렇게 댄디하고 젠틀한 느낌이 아니고 그런 걸 다시 보는 재미도 있고요. 이 영화 진짜 썸네일 이런 것만 봐도 정말 옛날 영화 같잖아요. 그러네. 네, 진짜 옛날 영화다. 되게 근데 재밌어요. 이런 이미지가 더 무서워 보여. 그니까 날 것. 그럼 분위기가 당시에 그 한국에서 바이럴 마케팅이 별로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절에 그 바이럴 마케팅을 너무 잘한 영화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때 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알포인트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막 글을 남길 수 있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서 되게 이게 실화인 것처럼 누군가가 글을 올려가지고 이게 마치 사람들한테 진짜 있었던 일인 것처럼 좀 마케팅이 됐었고 그리고 그 전화를 하면은 그 전화를 할 수 있었어요. 070 같은 전화를 하면은 이 알포인트 영화에 대한 어떤 정보를 주는 맞아. 마케팅이 있었어요. 맞아. 근데 저는 전화를 했었어요. 나도 했어. 친구들이랑 모여서. 저는 혼자 집에서 낮에 했다가 진짜 너무 무서워서 막 맞아. 거기서 막 하늘소 이런 왜 무전의 소리가 나오거든요. 부는 소리가 나와. 비명 지르고 지직거리고 저는 그 전화를 끊고 혼자 있었는데 집에 대낮이었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진짜 무서워. 나 막 덜덜 떨었던 공중전화로 기억이. 전화했다, 너무. 맞아. 옛날에는 영화 개봉하면 무조건 홈페이지 만들어가지고 막 플래시 떡칠해가지고 맞아. 엄청 무겁게 돌렸었는데 그때 한창 한국 영화들이 되게 놀래키는 영화 그리고 맞아. 학교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되게 맞아, 많았어요. 여고괴담 나올 때. 여고괴담이라던가 아니면 폰 이런 거라던가 그런 배경이 좀 그것도 학교니까 많았었는데 이게 특이하게 전쟁을 그러네. 배경으로 한 영화였는데 깜짝 놀래키지 않더라도 충분히 무섭다라는 걸 되게 보여준 영화였어서 너무 재밌게 잘 봤던 그리고 전 무엇보다 문제의식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이 영화가.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쉽게 나올 수 없는 감성이 2004년에 나왔다. 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 이거 되게 볼 때 되게 장르물로서도 되게 매력적이고 아까 막 깜짝 놀래키지 않는다고 했지만 저는 깜짝 놀라면서 봤거든요. 이게 연출이 진짜 계속 맞아. 무섭게 만들어. 창마말을 들으면 안 되겠네. 너무 그래. 높아, 기준이. 그러니까 높아 너무. 그래서 저는 막 엄청 떨면서 쿠션 안고 막 눈 여기까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자꾸 뭐가 나올 것
계속 그 분위기가 계속 그래요. 그래서 너무 무섭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또 귀신이니까 너무 무섭다. 무서워요. 근데 약간 이게 작품으로도 계속 이게 회자가 되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철학적인 부분 이런 것들 때문인 것 같은데 저는 대학 다닐 때 무슨 교수님한테 심지어 이 영화에 대한 엄청 멋있는 해석을 들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영화에서 되게 좀 공포 영화 중에 수작으로 꼽히는 그런 영화 중에 어디 있다 했죠, 하나예요. 이거는 넷플릭스에 있어요. 왓챠에는 없고 넷플릭스에만 있습니다. 왓챠엔 없구나. 그 공포 영화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곡성 같은 영화를 제일 좋아하지만 오컬트나 이런 쪽을 더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 영화도 되게 재밌어요. 이것도 혼자 보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혼자 보면 안 돼. 이거는 귀신. 난 친구들이랑 볼게요. 2명 이상입니다. 붙잡을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세상에 공포 영화가 좋은 게 너무 많아서 또 음. 다양한 또 소주제, 하위 주제로 분류된 그런 공포 영화를 또 나중에 영업할 기회가 오면 되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거 좀 재밌어 보이는 게 있으면 한번 봐보시고 과연 시원해졌는지 추워졌는지 이런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 창마를 위해서 또 공포 영화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것들 좀 추천을 해주시면 저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저희는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둥.